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델타인 바이러스의 유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재영 의사생활의 신경과 전문의 손재영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상황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줄어들었다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로나 블루인 우울 증상을 넘어 코로나 레드인 분노 단계, 이후 코로나 블랙인 좌절, 절망감, 그리고 안담함까지 느끼는 분들이 늘어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인도발 델타형 변이의 비중이 70% 정도 높아졌고,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더욱 감염력이 높아서 큰 걱정입니다. 현재까지 WHO에서 지정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종류입니다. 이전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발생 지역이나 국가명을 불렀는데, 이러한 것이 국가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하여 그리스 알파벳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파형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2020년 10월에 발견되었습니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5배 정도 높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최근 델타인 변이가 많이 발생하기 전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변이 바이러스가 바로 알파입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많았는데,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7월 4일부터 10일까지의 변이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알파인 변이는 30.2%로 1위 자리를 69.8%인 델타인 변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베타, 감마인 변이는 각각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라질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은 백신 접종을 하여 항체가 생성되어도 감염이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올해 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지만 그다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걱정되고 있는 델타인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델타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변이형 바이러스입니다. 델타형의 특징은 현재까지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전파율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14초 동안 같이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이 델타인 변이에 감염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스치기만 해도 걸릴 수 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기도에 침범을 더 잘하기 때문에 콧물, 코막힘, 인후통, 발열, 두통 등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며 증상만 보아서는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즉, 상기도 침범이 이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강해서 증상은 더욱 강한 반면 치사율은 아주 낮습니다. 알파인 변이의 치사율이 1.9%, 베타 변이가 1.4%에 반해 델타인 바이러스 변이의 경우 치사율이 0.1%입니다. 델타인 변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중 452번째와 484번째 아미노산이 바뀐 변이 바이러스로, 두 가지 변이가 한꺼번에 발생한 이중 변이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이는 전파력이 아주 강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현재 약 100개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델타 플러스 변이라 하여 델타인 변이와 함께 417번째 아미노산인 변이가 같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 변이는 전파력도 강하고 백신에도 강한 변이형으로 보고되어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변이형의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숙주인 인간을 침범해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이 빨리 망가지거나 혹은 사람이 빨리 죽어버리면 어떨까요? 숙주가 죽는다면 숙주에 침범되어 있는 바이러스도 당연히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야 하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우리의 몸에 침투하여 우리가 적당히 아프면서 생활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바이러스를 많이 퍼뜨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이러스는 변이라는 과정을 일으키면서 점점 치사율은 줄어들고 반면에 더 잘 퍼지도록 변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번 델타인 변이가
이러한 과정이며 바이러스가 더욱 진원적으로 진화되고 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을 보면 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수인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의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진원적으로 변이가 되지 않고 치사율만 높으면 오히려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사스 혹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은 9.6%, 34%로 아주 높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달리 전파력이 낮아서 잘 관리하니 단시간 동안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스는 현재 없어졌고 메르스 감염은 간혹 아직 있지만 이는 중동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델타인 바이러스의 유행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와 같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래 뉴스는 오늘 오전의 신문 보도로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 경기에 대한 뉴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테니스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저희 나라의 KBO 프로야구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현재 경기를 취소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의 방금 전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전 같았으면 피서객들로 분배하는 해수욕장이 텅텅 비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의 현황을 보면 2차까지 접종 완료한 분이 거의 12.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걱정하는 코로나 델타인 변이는 코로나 백신에 효과가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87%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보다는 적지만 60%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2번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이며 한 번만 접종한 경우에는 대략 33%의 예방 효과만 있습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차 접종 시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한 교차 접종 시에도 델타인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효과가 있다고 하니 괜찮겠죠. 현재로서 코로나 예방의 가장 중요한 대책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루라도 빨리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개인 제시 쓰기 등의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델타인 변이는 전염력이 높아 가족 간의 전파도 많으니 이를 꼭 실천하시고 방역 지침 또한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크게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 중국 백신을 맞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격리 면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 백신인 시노백과 시노팜은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돌파 감염 발병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러한 중국 백신에 대한 격리 면제를 승인한 세계 최초의 나라라는 것도 사실 좀 찝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입된 델타인 변이 감염 사례가 대부분 중국 백신을 접종한 나라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효과가 적은 중국 백신을 접종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적절한 조치가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만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인 변이로 끝나지 않고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변이행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뉴스에 하면 또 다른 변이인 람다인 변이가 남미에서 발생하고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인 오메가인 변이까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독감에 대해서 백신 접종할 때 사가 독감이라 하여 4가지 바이러스 종에 대한 백신을 시행하는 것처럼 향후 코로나도 이렇게 몇 가지 균에 대한 백신 접종까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모두 하루도 빨리 가능한 백신 접종을 시행하여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에 변이행 감염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코로나에 인해서 힘드신 분들도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